네, 그럼 계속해서 그 맥의 어떤 그 구현,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암호를 이용한 그 구현이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시지에서 이 맥이라는 이제 뭐 함수를 거치면은 맥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맥에는 키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요 실제 요거에 대한 함수를 보니까 뭐 데스 알고리즘에 CBC 모드를 쓴다든지 AES 128에 CBC를 쓴다든지 이게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락 데스 경우에 예를 들면 64비트 마지막 블락 암호화한 것만 맥 값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 전에 암호화한 거는 다 버립니다. 예. 뭐 복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좀 복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종 블락은 이제 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스트 블락을 이제 그걸 맥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상대방과 공유한 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야만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인증이 가능한 거고, 이 맥값이 같으냐 틀리냐에 따라서 뭐라죠? 네, 무결성 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냥 해시만 했을 경우에는 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결성만 검증을 하지만 이 키 때문에 인증까지도 검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락암호의 실현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더 쉽게 보일 텐데, 요게 무슨 모드예요? 블락암호 모드에서 무슨 모드예요? 예, CBC 모드예요. 그죠? 사이퍼 블록체인 모드입니다. 그죠? 이 암호화된 거를 다음 익스클루시브화 하였죠. 그래서 요 암호화는 뭐 3데스도 될 수 있고 그냥 데스가 될 수 있고 AES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3데스는 뭐 56비트 키가 들어가거나 AES 경우는 128비트의 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데스 같은 경우에 64비트의 암호 블락이 이제 몇 값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일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한 또 구현이 있어요. 일방향 함수. 이게 뭐냐면 샤원이나 MD5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맥 코드를 맥 값을 이제 얻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해시하고 키를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이제 바백에 보내려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그냥 메시지는 뭐,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시를 해요. 예를 들면, 샤원으로 해시를 했다 그러면은, 160비트죠. MD5라면 128비트죠. 자, 샤원으로 이제 160비트로 이제 해시를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대칭키로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 요 요게 바로 이제 맥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를 이용을 했고 해시도 이용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해시를 이용했다는 거는 인테그리티를 검증하겠다는 거고, 그죠? 키를 이용했다는 거는 오센티케이션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붙여 결합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밥은 바로 이 대칭키는 이미 공유를 했기 때문에 DPL만 키 교환 법칙이라든지 RSA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 배분이 된 거죠.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복화를 시키면 이 해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한 거는 해시를 하는 거죠. 뭘로 해요? 샤원으로 해시를 하면 160비트에 대한 해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틀리면 이 메시지가 변조가 된 거죠. 네, 변조가 된 거예요. 같으면은 이거는 이 메시지는 맞구나. 그리고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냐. 그렇게 이제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자서명과 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제 푸는 사람은 어, 공개 키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해시 베이스드 맥, 그냥 맥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맥 값을 구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3ds, 3ds CBC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AS CBC로 해서 예, 마지막 블락, 마지막 맥값, 이 마지막 블락을 이제 맥값으로 취했어요. 해시가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시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데스보다 속도적으로 속도가 좀 빠르고 중요한 거는 이 해시가 사실 이제 수출 규제를 이제 받았다고요? 뭐가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대칭 알고리즘까지 수출 규제를 받는데 이 해시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편리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나 이거는 뭐 약간 좀 정책적인 거니까 뭐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HMAC은 그래서 이제 해시 베이스드 맥이죠. 해시 베이스드 맥을 그냥 HMAC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맥은 이런 식으로 샤원이라는 그 해시 알고리즘을 이제 맥값 네. 이렇게 이제 모듈형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사이퍼 스위트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었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이퍼 스위트, 이 SSL, TLS에 가면 사이퍼 스위트라는 이제 정식적인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어, 대칭 그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거는 3DS로 하는 건지, 그럼 블락 암호 모드는 CBC로 하는 건지, 카운터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대칭 키에 대한 키 교환 배분을 뭐 ECDH로 하는 건지, 아니면 RSA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모듈을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모듈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듈처럼 이 암호화도 이렇게 이제 모듈화 시켜서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캐캐긴 샤3를 뭐 사용한다든지. 자, 이쯤에게 이제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지. 뭐 이거를 보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키가 들어가요. 이 키는 메시지 인증을 위한 공유 키죠. 이게 이제 앨리스가 만든 맥 값을 이제 구성을 해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를 들면 밥에게 보낸다고 그러면 메시지도 전송이 되고 플러스 바로 맨 마지막에 어, 생성된 맥 값을 같이 보내겠죠. 밥에게 같이 보낼 겁니다. 그죠? 앨리스가 메시지하고 맥 값을 같이 이제 밥에게 보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이 밥은 이 메시지를 다시 동일하게 맥 값을 구해서 동일한 가정을 거쳐서 구해서 요구하고 같은지 이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거예요. 틀리면은 위변조가 된 거죠. 또는 뭐 여기서 이 맥값을 찾기 위해서 쓰는 그 키 값이 틀리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같으면은 동일한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시를 썼기 때문에 또 인증까지도 인체그리티까지도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그냥 인테그리티 이게 해시를 안 써도 맥 자체는 인테그리티를 알 수가 있었죠. 예, 이거 왜냐면 이게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자, 그러면 해시 베이스드 맥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지 보면 이게 이제 메시지 인증을 하는 공유키, 뭐 비밀키가 되겠죠. 예를 들면 데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데스에 관련된 이제 56비트의 뭐 그런 비밀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키에 대해서 해시 함수의 블록 길이만큼 이제 패딩을 해요. 예를 들면
쓰고자 하는 해시가 블락 단위로 이제 읽을 텐데, 뭐 1024비트를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0으로 이제 패딩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해시 때문에 일방의 해시 블락길에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먼저 아이패드라는 거, 이걸로 반복되어 있는 그 1024비트만큼을 이제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결합을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메시지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긴 메시지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항의 함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1024비트를 이렇게 블락화 시킬 거예요. 나눌 거예요. 블락으로. 그럼 결합한다는 거는 요 요거의 아웃풋이 요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어서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붙이는 거니까 결합의 의미는. 그래서 메시지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아, 일방향 해시 함수를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샤2를 이용을 해서 아, 저기 해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시된 샤2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웃풋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뭐 몇 비트가 되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만약에 뭐 256비트다. 256비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256비트가. 그러면 여기서 나온 키하고 다시 또 오패드 일방향에서 블락 길이만큼의 반복을 한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요. 네?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일방향 해시 함수 이제 샤2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블락의 길이만큼 패딩을 했기 때문에 같은 크기 해야 되잖아요. 랭스가 익스클루시브 OR 한 거를 또 여기다가 붙여서 결합을 한 거죠. 결합을 해서 이걸 다시 또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샤2를 이용했다 그러면 샤2에 맞는 뭐 256비트의 맥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 메시지하고 결합을 해서 누구한테 보내? 밥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밥은 이제 공유하는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이 맥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죠? 실제 구현은 약간 이제 복잡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맥에 대한 공격, 아직 맥에서 풀지 못한 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리플레이 어택이에요. 이 메시지하고 오리지널 이 메시지하고 이 맥 값을 보관하는 거예요. 중간자 공격 멜로디가. 그래서 예를 들면 B은행에 개설한 뭐 멜로디의 뭐 계좌에 뭐 1억 원을 보내는데 이거를 그대로 재전송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4억 원이 추가로 이제 계좌 이체가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 메시지하고 이 맥값이 맞으니까 이거 예를 들면 A은행이 보낸 게 맞네.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도 같네. 왜냐하면 이 맥값이 이거를 맥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 맥값하고 이 보낸 맥값하고 이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승인이 돼서 계좌 이체를 될 거예요. 이런 리플레이 어택이 있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당연히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전송 공격은 기계적으로 시퀀스 넘버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라고 이제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은 여기 시퀀스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보내는 건 2번. 자, 그러면 멜로디가 이거를 쌓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보내요. B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시퀀스 넘버가 중복이죠?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송신자 간의 마지막 통신 순서 번호를 저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를 넣어갖고 현재 시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를 이제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넌스를 넣어서 일회용 랜덤한 값을 이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전송을 하게 한다든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메시지와 비표를 합해서 맥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표 값은 통신 때마다 이제 교체가 되겠죠.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걸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입금을의 메시지가 있어요. 트랜잭션이 되겠죠. 트랜잭션. 트랜잭션, 뭐, 앨리스가 밥에게, 뭐 예를 들면 1억 원의 계좌 이체를 해라. 라는 게 이제 트랜잭션이 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에 이제 해시 함수를 구하는데, 맥 값으로 구하게 되면 키가 들어가죠. 맥은 키가 들어간다. 근데 h맥을 쓰니까 해시도 이용하는 거죠. 해시도 이용하면서 키까지 들어가게 돼요. 대칭키 암호로 쓰면 56비트, AS 128 하면 128비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해시를 할 때 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죠. 타임 스탬프, 넌스 값도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받는 수신자 그 B은행은 입금 메시지를 받았어요. X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치해서 여기 키를 입력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요거 H맥을 구해야 돼요. H맥 값을. 근데 H맥을 구할 때 요 인풋 들어가는 게 키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모두 들어가야 돼요. 요 추가로 여기에 바로 시퀀스 넘버하고 타임 스탬프하고 넌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순서 번호 방금 아까 이제 오리지널 정상적인 걸로 갔을 때는 이게 마저 떨어지겠죠. 타임이 동기가 된다든지 랜덤 다운로드 미리 다른 통로로 해서 이거를 주고받았다고 암호화시켜서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거가 나왔을 때 이 예측값하고 실제 여기 어펜드에서 보내온 H값하고 H맥 값이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저장된 리플레이 어택을 하게 되면은 이 값하고 얘하고 틀리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 시퀀스 넘버가 1이 들어가 있는 걸 텐데 여기에서 오는 거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뭐 3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시퀀스 넘버가 틀리기 때문에 이 H맥 값이 틀리게 될 겁니다. 그죠? 타임 스탬프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 H맥 값은 틀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전송 공격 방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전송 공격 방어는 바로 이제 시퀀스 넘버, 타임 스탬프, 넌스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맥이 됐건 H맥이 됐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3자에게 증명하기예요. 이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 뒤에다가 맥 값을 붙여서 보냈다 하더라도 이 맥을 보냈다는 건 키가 들어갔다는 거죠. 암호할 때 키. 밥의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네 라고 하지만 밥이 이 메시지가 앨리스가 보낸 거예요 라고 제3자에게 증명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가 앨리스하고 밥이 쌍방이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만 보유하고 있는 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작성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자에게 이건 앨리스가 작성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인 방지예요. 앨리스가 이게 보냈는데 나 이거 보낸 적 없다 라고 부인 방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보낸 적 없어.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은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키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네가 보낸 거 아니야 스스로. 밥이 B라는 은행이 네가 스스로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우기면 얘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키를 얘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또 이제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해결하는 좋은 또 발명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디지털 시그니처. 이런 방법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호학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요렇게 대칭키를 썼더니 요런 문제가 있네. 키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네. 키 배분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갖고 이제 DPL만 교환도 나오고, 공개키 암호화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 인테그리티가 문제네. 그래서 이제 해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인증이 된, 네가 앨리스가 보낸 게 맞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오센티케이션을 해결을 하려니까, 그죠? 이제 맥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점점 완벽한 제품이 나옵니다. 뭘 통해서? 사이퍼 스위트를 통해서. 모듈화된 대칭기도 쓰고, RSA도 쓰고, 샤3라는 해시도 쓰고, 그 다음에 데스 쓸 때는 CBC라는 블락 운영 모듈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모듈이 점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발전이, 그 다음에 또 인증을 하기 위해서 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인 방지를 못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DSA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DSA를 배워야 되겠죠? 자, 참고 문헌은 주로 저 이걸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자, 요약을 하면 맥은 뭐 무결성과 인증을 위한 코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맥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요거다. 그 다음에 해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 HMAC이다. 이게 해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키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